578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 따라하면 합격하는 실전 의대 입시. 저자 송민호. 출판일 2023년 6월 1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의대 입시를 알자. 책 소개. 서류 준비부터 면접까지 의대 지원생을 위한 실전 대비서. 변화 중인 입시 제도 속에서 의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차별화된 생활기록부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에 강한 학습 태도는 어떻게 기를까요? 의대 입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의대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이 책 한 권이면 위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확대 중인 고교학점제 도입과 더불어 대입 전형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선 최신 입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입 수시 전형을 평가하는 요소 중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없어짐으로써 내신과 생활기록부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정시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학교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평가에 반영 중이다. 의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의대 입시 전형별 핵심 요소를 이 한 권에 담았다. 더불어 의대 진학을 위해 반드시 파악해야 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법과 합격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분석 내용을 수록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국의 고등학교에 도입될 예정이다. 중요한 평가 기준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알차게 작성하기 위해선 고교학점제에 따른 과목 선택과 그에 따른 활동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들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 단원에서는 의대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시사를 반영한 다양한 케이스와 참고자료를 실어 실전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입시는 정보전이다. 학교별로 전형 방법이 다르고 원하는 인재상과 평가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단기간에 성공적인 의대 입시를 치르길 원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강사들을 위해 이 책은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저자 소개. 저자 송민호 교육 컨설턴트.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학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친 후 대학교에서 윤리학과 정치철학을 가르쳤다. 대학에서 입학 관련 업무를 겸직했고 지식경제부 산하연구원에서 이공계 진로 프로그램의 책임 개발자로 근무하였다. 현재는 입학사정관제 전문기관 멘토스에서 수석 컨설턴트로 최근까지 수백 명의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시키면서 수준 높은 자기소개서 지도와 인문계열뿐만 아니라 자연계열 전공적성 면접 지도에도 특화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아울러 고교반과 후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 저서로 입학사정관제 멘토를 만나다 시비가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이 책은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의대 입시 구조를 다루었습니다. 수시 및 정시 전형의 선발 인원부터 전형까지 총망라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의 구분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의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기 때문에 결국 수시와 정시를 모두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것이 의대 수험생에게 요구됩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서울대에서 발표한 새로운 지식론을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활동 방향과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지식의 발전사를 볼 때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에서부터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는 단계, 그 이후에는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지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챗, GPT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데이터 서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가져와서 소개자료 형태로 제시하거나 그것을 전달하는 수준으로 공부해서는 수준 높은 학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대 지원자들은 최상위권 학습자들이므로 그들에게 적합한 공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조언을 담았습니다. 수험생들 중에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중학생 시절처럼 여전히 자신의 머리만을 믿고 공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부터는 학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학습량을 소화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기기 사용은 의대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한 독서법을 다루었습니다. 수시 학생 부종합 전형에서 독서 항목이 평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행평가 중 일부러 독서 후 독후감을 제출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인간이 지식을 얻는 방법 중 효율적이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익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최근 서류 평가의 요소를 반영하여 독서하는 사례를 제공합니다. 이는 깊이 있는 학습 역량이 첨가된 독후감을 읽어보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깨닫게 되고 또 이를 통해 더 나은 형태로 자신만의 깊이 있는 학습과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의과대학 지원자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 콘텐츠 예시를 담았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하다 보면 단순해지거나 교과 내용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최신 의학 동향을 파악하여 반영하거나 의료와 관련된 주제 여러 개를 융합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영역에서 콘텐츠를 가져와 융합형으로 만드는 과정과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파트에서는 의대 MMI 면접을 대비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7일 동안 기본기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챗 GPT 시대 성공적인 입시를 위하여 의대 입시는 기본적으로 최상위권의 경쟁입니다. 수능 점수로만 생각하면 상위 0.1% 안에 들어야 의대 입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학업 역량과 제대로 된 학습 습관은 의대 지원자들에게 요구하는 기본 사항일 것입니다. 챗 GPT 시대에는 경쟁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많은 정보와 최신 정보를 익혀서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활동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러한 일들은 누구나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과 다른 창의성이 가미된 활동과 결과물이 주된 평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를 논리와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이해한 뒤 이를 창의적으로 재가공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첨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의대 수험생들은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모든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의성은 극단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나타나기 힘듭니다. 여유를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태도와 그에 걸맞은 독서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입시는 정보전입니다. 의대마다 전형 방법이 다르고 원하는 인재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동일한 점수대라도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피해 최소화 전략이나 이익 극대화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시기별로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피해 최소화 전략은 학생이 가진 스펙을 활용하여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의 의대에 합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익 극대화 전략은 학생이 가진 스펙을 활용하여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대에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이 책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파트 1. 의대 입시 구조 파악. 대입 수시 및 정시 전형별 선발 인원. 2024학년도 의대 입시 전형에서는 정시 모집과 학생부 위주 전형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체 인원 3,101명 중 정시 모집 인원은 1,171명,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943명, 학생부 종합 869명, 논술 118명을 모집합니다. 수시 모집 비중이 2023학년도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의예과의 경우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도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대학이 많습니다. 따라서 의예과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학생부와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의예과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은 10개교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합니다. 단, 울산대 의예과는 일반 전형 논술은 폐지하고 지역인재 전형을 논술로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 가군 491명 지난해 558명, 나군 512명 지난해 483명, 다군 168명 지난해와 동일을 선발합니다. 가군 모집 인원이 줄고 나군 모집 인원이 늘었습니다. 가군 모집 대학으로는 연세대, 가톨릭대, 울산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등이 있으며 나군에는 서울대,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 연세대 미래, 아주대, 한림대 등이 있습니다. 다군에는 인하대, 순천향대, 단국대, 천안 등이 있습니다. 대입 수시 및 정시 전형별 핵심 요소. 기본적으로 대입 전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입 전형 체계와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와 관련된 내용, 정시 전형에서 수능 과목별 점수 체계만 이해하면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을 알기보다는 학생의 입장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 위주로 알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입 전형 체제. 수시 전형은 학생부 위주의 전형, 논술 그리고 실기 위주의 전형으로 나뉩니다. 의대는 학생부 위주와 논술 전형 이 두 전형으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만 선발하여 의대 면접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집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 중요한 사항은 자기소개서의 폐지와 학생부 전형에서 대입에 반영되는 항목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는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역 선발을 활용하여 의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며 종종 정원이 다 차지 않는 사례가 나옵니다. 전국 단위 선발 의대와 중복으로 합격하면서 지역 선발에 합격한 전형을 포기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수시 전형의 핵심 요소. 핵심 요소 1. 학생부 기재세 항목 축소와 비교과 활동 폐지. 2024학년도부터 대입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가 달라집니다. 방과 후 활동 내역이 평가되지 않으며 창체 동아리만 대입에 반영됩니다. 창체 동아리는 고교에서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이에 비해 자율 동아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동아리를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봉사활동, 수상 경력, 독서 활동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창체 동아리를 봉사 동아리로 가입하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트계 독서를 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봉사와 독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대 지원자들에게는 특히 창체 동아리를 봉사 동아리로 가입하는 것을 권합니다. 핵심 요소 2.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평가 기준.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평가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의 4가지 평가 요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업 역량은 대학의 학과나 전공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을 의미하며, 전공 적합성은 지원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를 의미합니다. 인성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말하며, 발전 가능성은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과 도전의식을 뜻합니다. 핵심 요소 3. 의예과 논술 전형 개요. 논술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가능성을 먼저 고민한 뒤에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가톨릭대의 경우 지원자 대비 30% 정도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범위 내에서 논술 문제를 출제해야 하므로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시 전형의 핵심 요소. 핵심 요소 1. 대학별 수능 활용 지표. 수능 성적은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 3가지 점수 지표로 발표되고 대학에서는 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능 활용 지표 유형은 크게 표준 점수 100분이 표준 점수 플러스 100분이 표준 점수 플러스 변환 표준 점수 등급 정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변환 표준 점수는 탐구 난이도 차에 따른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로 대학별로 탐구 100분위에 따라 표준 점수를 별도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 지표로 사용하는 대학으로는 연세대, 고려대 등이 있으며 주로 최상위권, 중상위권 대학에서 표준 점수 국어, 수학 변환 표준 점수 탐구를 수능 활용 지표로 사용합니다. 핵심 요소 2. 2023년 수능 국어 과목별 표준 점수 및 인원. 국어 영역에서 선택 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화법과 작문 64.9%, 언어와 매체 35.1%입니다. 아래 표에 나타난 것은 공통 영역의 국어 점수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부분을 뺀 영역을 의미합니다. 국어 만점자는 표준 점수로 134점을 받았고 남자는 전국에서 218명, 여자는 153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 요소 3. 2023년 수능 수학 과목별 표준 점수 및 인원. 수학 영역에서 선택 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확률과 통계 48.2%, 미적분 45.4%, 기하 6.4%입니다. 아래 표에 나타난 것은 공통 영역의 수학 점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부분을 뺀 영역을 의미합니다. 수학 만점자의 표준 점수는 145점입니다. 남자는 797명, 여자는 137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핵심 요소 4. 2023년 수능 과학탐구 과목별 표준 점수 및 인원.
4개의 탐구 과목 중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은 화학입니다. 그리고 만점자의 수가 가장 많은 과목은 물리학입니다. 따라서 과학 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 학생이 선호하는 과목뿐만 아니라 표준 점수 구간별 인원수도 참고해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위에 4개의 탐구 과목 중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은 화학 II입니다. 그리고 만점자의 수가 가장 많은 과목은 지구과학 II입니다. 따라서 과학 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 학생이 선호하는 과목뿐만 아니라 표준 점수 구간별 인원수도 참고해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위에 4개의 탐구 과목 중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은 화학 II입니다. 그리고 만점자의 수가 가장 많은 과목은 지구과학 II입니다. 따라서 과학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 학생이 선호하는 과목뿐만 아니라 표준 점수 구간별 인원수도 참고해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고교학점제란 무엇일까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교과 과정에 대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해 단순히 수강 여부만 확인하고 졸업 시 수료증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대학 교육과 유사한 방식으로 고등학교에서도 학점을 부여하고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정량화하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이수한 교과목에 따라서 일정한 학점을 부여하고 이 학점을 누적하여 총 학점을 계산합니다. 2023년부터 국가적으로 통일된 국가형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예정인 국가형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교과목, 교육 일수 등이 국가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교사와 학생의 노력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수업 등 정해진 규정에 따라 학점을 산정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교과목과 교육과정 등을 세부적으로 설계하고 국가교육과정 수준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가평준학점과 교과목별 국가평준학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가형 고교학점제의 시행으로 학생들은 지속적인 성취도 평가와 학습 관리가 가능해지며 학생 개인의 노력에 따른 학습 성과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학 입시의 공정한 성적 평가와 입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주로 진로 선택 과목을 편성하는 내용과 진로 선택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하는 방법 간의 조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합에는 1. 고교별 유형, 2. 시간표 운영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고교별 유형. 고교학점제의 유형은 자율형, 특성화 자율형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형 고교학점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교육과정, 교과목, 교육 일수 등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교사와 학생의 노력에 따라 학점을 부여. 각 학교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적용 가능. 두 번째로 특성화 자율형 고교학점제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제도. 해당 학교의 특성화 분야와 관련된 교과목을 우선적으로 수강하고 학점을 부여. 자율형 고교학점제와 유사하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학점을 산정. 학교의 특성화 분야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 파트 2. 의대 학교생활기록부 콘텐츠. 최신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생활동 평가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콘텐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기록입니다. 즉, 교과목 세특이라고 불리는 것을 입학사정관들이 질적인 요소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를 수험생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론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현재 추구해야 할 지식의 형태인가? 란 질문의 답은 지식론입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다음의 자료가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대입 발전 방향 컨퍼런스 자료집 2023 중 미래 역량과 대입 전형 파트에서는 학생들을 평가할 때 유의할 점을 알려줍니다. 먼저 학교 지식, 깊이 있는 학습 3단계의 지식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심층적인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핵심 역량을 얻게 됩니다. 평소에 학교 교과서 달달 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졌던 학생이 있다면 깊이 있는 학습에서는 그런 질문에 답을 하게 됩니다. 즉, 교과서에 나오는 핵심 아이디어를 추출한 다음에 그것을 내 삶, 일 또는 사업에 적용해서 현실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지식이란 교과서에 나타난 핵심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현실에 적용하고 때로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경지에 오를 때 길러지는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주요한 평가 요소인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도 지식론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 아이디어 중심 학습, 교과 내용 중 핵심 아이디어를 추출하고 이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는 학습 활동을 진행하는 것. 3과 연계한 학습, 핵심 아이디어를 현실에 적용시켜 학생의 삶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것.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교과 지식 자체를 학습하는 방법적인 측면과 교과 지식 자체의 변화와 수정을 통해서 온전한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모두 포괄함. 교과 간 연계와 통합, 교과별 핵심 아이디어와 현실의 니즈를 고려하여 융합형 지식을 만들고 학습 및 실천해 나가는 것. 이렇게 교과서의 지식을 어떻게 변화 발전시킬지 학생 스스로 고민하고 탐구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 친구들과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토론과 협동의 과정이 들어간다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차원적인 지식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 깊이 있는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관찰과 모방입니다. 깊이 있는 학습과 관련된 새 특을 다룬 위의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고 실제로 따라 적어보면서 의미를 음미해야 합니다. 필자는 이런 내용들을 오랫동안 연구했기 때문에 새 특 문장을 보면 금방 평가할 수 있지만 처음 접하거나 특정 시기에 새 특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은 이러한 내용을 단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한 가지 종류나 자신이 좋아하는 독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책에서 나온 내용 중 좀 더 알고 싶은 것이 생기면 다른 영역의 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의입니다. 특히 여러 친구들이 잘하는 과목이나 영역을 알아내고 그 친구들의 행동 특성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관찰과 모방, 독서하기 그리고 토의하기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혼용하여 써보면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파트 3. 의대 합격을 위한 학습 태도 형성하기. 시험에 강해지는 학습 태도. 1시간 배분을 의식하여 풀어야 할 문제부터 차근차근 푼다. 이 검사 및 확인을 철저히 하여 실수를 방지한다. 3.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세를 기른다. 시험에 강해지는 멘탈 관리법. 멘탈이 약하다, 강하다는 것은 원래 성격이나 사고법에 따라 크게 좌우되지만 멘탈은 기술적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멘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멘탈이 망가지는 원인이나 타이밍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서 멘탈이 흔들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멘탈 관리에 있어서 분석해야 할 것은 멘탈이 무너진 이유를 찾는 것과 멘탈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시험 중에 초조함을 예로 들어 구체적인 멘탈 회복 방법을 소개합니다. 스텝 1. 시험 중 초조함을 분석한다. 시험을 보는 도중 초조해졌을 때 먼저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초조해진 상황이란 모르는 문제를 발견했을 때 같은 경우인데 그저 어떤 상황이었는지 파악만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초조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파악했는가 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는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의 차이에 의해 생겨납니다. 잘 알고 있어야 할 문제인데 건망증이 나서 해법이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이지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양합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 이 상황을 공부했는데 까먹었다. 제대로 복습해 두었으면 좋았을 걸 어쩌나 하고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텝 2. 다음번으로 이어질 해결책을 고민한다. 시험 중에 초조함을 낳는 원인이 된 상황 파악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봐야 합니다. 파악하는 방법의 차이에는 성격의 차이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금방 잘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완벽주의자는 자신을 탓하기 쉽고 갑자기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기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스텝 3. 잘 다루는 법을 연습한다. 시험 도중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연습해야 합니다. 멘탈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되돌아보고 개선책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멘탈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분석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연습함으로써 서서히 멘탈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파트 4. 의대 계열 나만의 깊이 있는 독서법.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독서입니다. 보통 독서라고 하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막막할 따름입니다. 보통 독후감을 쓸 때 읽게 된 계기, 책의 주요 내용 또는 감명 깊게 읽는 부분을 적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느낀 점 및 깨달은 점을 적는 부분입니다. 대체로 책을 읽고 나서 바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드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목적을 지닌 독서를 해야 합니다. 파트 5.
차별화된 학교 생활 기록부 준비하기. 의대 진로를 위한 융합형 콘텐츠.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인 고교에서 최상위권의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고교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습 수준은 당연히 충족하고 있으며 이외에 차별화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들이 생기부를 평가할 때 참고하는 교육학 이론도 함께 고려하여 이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커넥티비즘과 지식이론 그리고 의대 지원자를 위한 마인드를 소개한 뒤 의대 진로를 위한 융합형 콘텐츠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키워드는 단연코 커넥티비즘입니다. 커넥티비즘은 조지 지멘스라는 학자에 의해 탄생하게 되었으며 카오스, 네트워크, 복잡계, 자기 조직 이론에 기반한 논리들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이 이론에서는 학습을 가변적이며 통제할 수 없는 모호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절차로 이해합니다. 학습은 우리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며 예를 들어 조직이나 데이터베이스 내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지식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상황에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정보의 연결 connections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지식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생산적 지식, 응용적 지식, 제조적 지식, 그리고 매뉴얼적 지식입니다. 1. 생산적 지식, 주로 초강대 선진국에서 비중을 둔다. 추상적인 이론이기에 생성되기까지 오래 걸리고 또 생성된다 하더라도 바로 경제적 산출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산적 지식은 지적재산권이나 특허 등을 통해 무한하게 응용되며 문명의 최첨단에 서서 인류가 향후 어디로 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 응용적 지식, 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성과나 나오기 어려운 생산적 지식에 투자하기에는 당장의 경제 성장이 더 조급하기 때문에 보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응용적 지식에 더 투자한다. 따라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는 어렵지만 대신 지금까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해왔다. 자체적으로 지식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학문의 종주국인 선진국으로 유학 가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실용적이지 않은 기초학문을 전공하면 사회에서 마땅한 직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적 지식의 추구를 사회적으로는 장려하지 않는다. 3. 제조적 지식, 중진국들의 사회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지식이다. 제조적 지식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경제성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이유로 생산적 지식은 고사하고 응용적 지식의 생산에 투자하는 것조차 버거워한다. 제조적 지식을 이용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대량으로 제조해야만 경제가 유지되는 사회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이 효율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주어진 지식을 얼마나 잘 수용하고 소화해내느냐가 인재의 기준이 되고 고도의 수용적 사고력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극심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4. 매뉴얼적 지식, 후진국의 경제를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제품이나 기계의 사용법을 잘 알고 있기만 해도 유능한 인재로 인정받으므로 매뉴얼적 기술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전형적인 지식 소비 집단으로 생계는 전적으로 앞선 종류의 지식을 생산하는 나라들에 종속되어 있다. 분명한 것은 롤러코스터를 작동하는 기술, 입장료를 계산하는 기술과 같이 매뉴얼적 지식을 가르치는 수준의 교육으로는 영원히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파트 6. 의대 면접의 원리와 준비. 의대 인성 면접의 원리. 대인 면접의 경우 상황 면접과 경험 행동 면접이 모두 가능합니다. 상황 면접 질문은 학교 생활에서 경험했을 법한 일을 제시하여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이외에 자주 사용되는 면접 방식으로 전기자료 면접 Biographical Data Interview BDI이 있습니다. 전기자료 면접이란 개인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지원서 내용 중에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지원자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생활 배경 등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함으로써 해당 역량 수준을 파악하거나 지원자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면접 방식은 다른 상황 면접이나 경험 행동 면접 시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전기자료 면접은 지원자들의 지원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질문이 달라질 수 있어서 구조화 정도가 다소 떨어지게 되므로 반구조화된 면접 Semi-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의대 인성 면접 출제에 활용되는 것으로 MMI와 MCAT 시험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다중미니 면접 MMI Multiple Mini Interviews은 2001년 캐나다의 맥마스터 의과대학에서 도입된 시험이며 의과대학 실기시험 방식인 OSCE를 차용한 것입니다. 이 면접의 목적은 지원자들의 다양한 역량과 인적성을 파악하는 데에 있습니다. 문제 유형. A. 딜레마적 상황에 처한 지원자의 윤리적 행동 의도를 묻는 상황 면접. B. 일정한 주제에 대해 개인의 가치관을 말하는 발표 면접.
C. 제시된 상황에서 지원자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해 실시하는 역할 연기 면접. D. 특정한 주제에 대한 면접관과의 토론 면접. 이 일정한 주제에 대해 지원자의 의견을 글로 작성하는 기술평가 면접. 두 번째 MCAT Medical College Admission Test는 미국 대학 졸업자들이 의과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입니다. 시험 과목으로는 2012에서 2013년까지 생물, 물리, 화학, 유기화학, 읽기 5개 분야를 기반으로 한 3가지 시험을 치르고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 선택과제 생화학, 사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생화학, 사회과학, 논리 문제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수험생들이 건강 문제를 사회문화적인 시각에서 고찰하는 능력이나 의료윤리적 판단력 등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이 포함됐습니다. 인성 면접에서 활용되는 부분은 MCAT의 평가 영역인 심리학적, 사회적, 생물학적 근거의 행동 psychological, social and biological foundations of behavior입니다. 샘플 문제를 보면 인종과 치료 방법에 대한 상관성을 내포한 통계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두 그룹의 뇌과 전문의들에게 심근경색증이 있는 50대 여성을 위한 혈전용 애요법 적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단 한 그룹에는 백인 환자의 사진을, 다른 그룹에는 흑인 환자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뇌과 전문의들은 백인인지 흑인인지에 따라 혈전 용해요법 적용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면접에서는 수험생들이 이 자료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적 분석 및 추론 기술 Critical Analysis and Reasoning Skills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샘플 문제에서는 수감자인 환자가 털어놓는 비밀을 유지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건강 문제에 있어서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특히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놓고 믿을 만한 것인지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환자가 처해진 배경을 고려해 직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느냐를 묻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성면접 문항. 1. 전기자료 면접 PDI. 자기소개서에서 봉사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싶은가? 어렸을 때부터 왜 피부과 의사가 되고 싶었는가? 이 상황 면접 문항 SI. 제시문, 늦은 시간, 혼자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네 사람이 한 사람을 골목에서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른 척하고 있고 소수의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있다. 만약 자신이 이런 상황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3. MCAT 유형 비판적 분석 및 추론 기술. 빠른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해 수술을 권유해야 하는가? 아니면 항암 신약 시험에 자원한 환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몇 달 후에 다시 치료 방법을 정해야 하는가? 영어 제시문을 읽은 후 아포프토스 세포자멸 현상에 대해 설명하라. 추가 질문, 세포자멸 현상이 암 발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추론하라.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